자, 원장님, 그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또 뭐 영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영어를 또 네네네.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은 또 뭐 다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수학을 못하는 네네. 경우도 있고, 난 또 네네. 과학을 잘한다. 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부모님 생각에 저도 이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네네. 특목고니까 난 네네. 수학을 잘하니까 과학고를 가야지. 나는 네네. 또는 뭐 영어를 잘하니까 네. 외고나 국제학을 가야지. 그러면은 네네네. 나는 성공할 것이야. 이런 또 생각을 네네네. 하는 또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원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또 네. 학부모님께 또 해주고 싶은 말씀 혹시 네네. 있으신지요? 네. 네.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네네. 수학과학을 잘하고 좋아하니까 과고를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외국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특수 목적 고등학교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잘 가르쳐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이 사실은 그런가가 퀘스천이에요. 아무래도 대학 입시에 뭐 기사 이거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기사도 낮잖아요. 그 나라 돈을 들여서 뭐 입시 학원을 만드느냐 막 이런 이야기가 네네.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보실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뭐 물론 이제 사립 학교들도 많이 있지만요. 자사고라던가 외고나 이런 학교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게 맞아요. 맞는데 실제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수학과 아까 제가 그래서 평균 97점이라고 말한 거는 수학과학만 잘해요. 잘했어요. 그럼 나머지 과목이 한 80점대 후반이나 90점대 초반인 거예요. 그죠? 그렇대요. 그러면 이 친구는 나머지 거를 사실 그 위로 끌어올리려고 자기가 노력을 해보고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동기부여도 되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공부 학습 습관도 바꿨을 거고, 그렇죠. 나름의 전략도 그 다른 과목에 대한 학습 노하우도 자기가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이제 완성시키겠죠. 그렇게 해서 해보고 만약에 안 되는 거예요. 특정 과목만 잘하고 나머지 그냥 보통이야. 그러면 저는 크게 권하지를 않아요. 이거는 너무 그 과목에 행복해서 죽겠는 애를 못 가게 한다. 이건 안 되는 네네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아이 큰 인생으로 봐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건 대학 입시 전략적으로 봤을 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그 어떤- 학생이 네. 그 고등학교를 가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학도 못하는 아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거기는 네네네네. 다 수학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모였잖아요. 국제고나 외고는 다 영어를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들이 아이들. 모였어. 근데 그 아이들은 영어만 잘한다,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학업 역량까지도 갖추고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모든 걸 잘하는데 자기 관리 능력도 있고 자기만의 학습 습관도 몸에 배어 있고 학습 전략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현재 자기가 이 친구가 좋아한다는 수학과학만 잘해요. 영어는 잘해요. 라는 친구들은 그 과목만 잘하지만 거기 갔던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 과목은 학교 시험이 100점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00점인 거예요. 나머지 180점이 숨겨져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럼 그 80점을 고등학교에서 네네네네. 성적을 내는데 이제 네네네네. 쓰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 시험이 쉽게 나오니까 네네네네. 80점이 숨겨져 있고 나는 이 과목은 100점을 받는데 나머지가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 정말. 그러면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학교를 가게 되면 모든 면에서 자기가 굉장히 힘들고 버거움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영어도 이제 보통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는 특출나게 잘했는데 여기서는 보통이 돼버리고 영어도 보통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를 했죠. 금방 이건 전략적인 입시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을 했고요. 대학을 바라보는 기준을 두고 얘기한 거고요. 네네.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수학을 잘해요. 수학과학을 네네네네. 잘해요. 근데 저는 그런 친구도 봤거든요. 관심도 많고. 네네. 네네. 그러니까 수학과학을 잘해요. 책은 잘해요. 올해도 과거에서 조조를 해서 이 녀석 조절할 줄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주 창발적인 사고가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학교에서 지필은 과학고에서 지필고사는 뭐 3등급도 있고 뭐 4등급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제 학생부를 받았는데. 근데 지필고사는 그래요. 네. 자기가 성적 내놓은 거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등급이 되게 높게 나와요. 뭐냐면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거든요. 수행평가에서 그렇죠. 점수가 네네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막 널려져 있고 실험 기구들이 있고 이러니까 수행평가에서 너무 열정을 다해서 다른 친구들의 타의 추종을 할 줄 알았어요. 그거는 진짜 너무 네네네. 좋아하는 친구. 그러니까 성적을 이렇게 싹 끌어올려서 조절을 했거든요. 대단해요. 네, 그런 네네네.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특목에서 외고에서 나머지 과목은 진짜 4등급, 5등급까지는 아니지만 4등급 정도를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4등급이 되려면 자기가 가고 싶은 서영고 서성한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특목고라도 그렇죠. 정시 파이터가 되겠죠. 네네.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가려고.
그런데 그 친구가 중국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했어요. 어떤 중국 시인한테 빠져가지고 막 문학적인 것들도 논문도 막 찾아 있고 그래서 중국어는 그 학교에서 타의 추종을 불하는 항상 탑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좀 못해요. 이런 친구도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내가 전공 적합도가 정확한 곳으로 그 학과를 찾아서 지원하면 어플라이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나머지가 한 방면에서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메리트가 있겠네요. 그 네. 학교에 가서도 충분히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의 자기가 실력이 딱 갖춰져 있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가 하면 실력과 마인드가 갖춰져 있다는 걸 안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전과목 97점이 안 되더라도. 네네. 확실히 그 30년 동안 교육 그 네. 업계에서 되셔가지고 이게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게 그래요? 180점 정도 맞을 실력으로 100점을 맞았고 네, 그렇죠. 본인은 100점 나머지 맞을 80점. 실력으로 100점을 갔다. 그렇죠. 네네네. 가게 되면은 결과는 그럼요. 사실은 뻔할 수도 네네. 있겠다 싶고 좀 무섭기도 합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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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네네네. 그거를 보세요. 특목을 가려고 하면 사실은 선행도 해야 되고 심화도 해야 돼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보라 그러면 또 어머니들 애들 잡을까봐 걱정이긴 그렇죠. 한데 하지만 가서 슬퍼하고 저는 밤마다 기숙사에서 울면서 남학생인데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는 전화도 가슴 아프게 받아보기도 정말요? 했고요. 네. 네네네. 엄마한테는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너무 희생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차마 말을 못 하겠대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 진짜. 나 진짜 자녀들 분노가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진짜 남학생인데 3학년인데 네네네. 그렇더라고요. 네네네. 그 친구 재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보고 하니까 이제 드리는 네네네. 말씀이죠. 정말 좋은 말씀이기도 하고 저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학생 성향에 따라서도 일반고인지 특목고인지에 대해 결정하는데 또 사실은 또 중요하게 생각될 부분들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성향이요? 네. 맞아요. 네. 성향. 네. 성향은 바뀌기도 해요. 근데 부모님들 잘 그렇죠. 보세요. 네네. 이제 여기서 바뀌기도 하고, 막 그 호승심이 없다가 경쟁심이 없다가 갑자기 막 파이팅이 넘치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주로 어머니들 봤을 때 전마저고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그렇죠. 막 이렇다. 그래서 저 학교 가면 잘할 네네.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지만 실제는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고집만 세고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게 특목 가서 뭔가 파이팅 있게 치고 나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 굉장히 다운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유심히 보셔야 되고 그거는 이제 밖에서 학원 선생님들이나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세세하게 세밀하게 아이를 들여다보면 보실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가장 잘 판단하실 수가 있고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또 이제 판단할 수 있어. 학원이나 우리 부원장님 같이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판단해 주실 게 또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뭐냐면은 공부를 보세요. 자기가 지금 내는 성적이 예를 들어 97점이에요, 평균이. 또는 95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시험 기간만 되면 막 심장이 떨려요. 막 무슨 수학 시험지 또는 영어 시험지만 보면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 막 OMR 실수하는 거예요. 막 네네.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그 전날 막 토가 나오고 네네. 그리고 막 엄마가 얘 너무 예민해가지고 막 건드리도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지금 수능 모의고사 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 아이들 중학생이 있죠. 네네. 중학생이 막 심장이 떨린다고 예민하게 굴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내고 있는 성적이 전력 질주한 성적이야. 그러면 저는 안 권하고 싶어요, 특목고를.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지금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힘들거든요. 그럼 역으로 지금 본인이 받았던 성적이 본인의 역량에 비해서는 본인 자체가 낮다고 생각한다. 나는 100점 맞을 수 있는데 나는 맞아요. 왜 90점 나왔지?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도 있죠. 역으로 있잖아요. 네네. 이런 친구들은 또 근데 어떤 선택을 희한해요. 하면 좋을까요? 희한해요. 네. 그건 학생보다 부모님이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안 해서 그렇지. 부모님께서 얘 지금 논다. 학생 그렇지 않으나. 얘 지금 네네. 파이팅 아직 남아있는데, 그렇겠네요. 배터리 남아있다, 네네네. 엔진 남아있는데, 네네. 요것밖에 안 써서 요런 성적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그렇죠.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예력도 뛰어난데, 자기 자체가 뭔가 게으르거나, 성향 네네. 자체가 느긋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지금 내는 성적이 자기의 역량보다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단기 집중력이라든가 전교성이라든가 마인드나 뭐 이런 애살 이런 것 때문에 안 나와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도전해 볼 만하죠. 그런데 대신에 한번
특목에서 나오는 기출문제 같은 건 아이들이 구할 수가 없겠구나. 학원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학교에 가서 배운다라고 하는 아주 심화된 문제지를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봐서 그 다음에 학교 시험을 또 한번 정말 자기의 온 역량을 다해서 한번 시험을 쳐보게 하셔야죠. 본인 스스로 너희들도 나는 아직까지 나 엔진이 남아있어 안 쓴 거야 안 썼을 뿐이 하는 친구들은 그걸 한번 증명해봐 얘들아. 증명해서 파이팅해서 한번 해봐야지.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야. 그런데 안 된다 하더라도 마인드가 설렁설렁한 친구가 또 있어요. 또 그런 친구도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과고라는 무시무시한 학교를. 이 친구는 그야말로 수학과학은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인데 나머지 것들이 그냥 대충 설렁설렁 평균 한 92점 뭐 1점 이러는데도 너무나 수학과학적으로 특출하고 좋아해서 이제 추천을 했고 갔어요. 갔는데 역시 고등학교 가서 어머니는 맨날 이제 괴로워하시지. 선생님 70등입니다. 이 뭡니까? 이러면서. 근데 본인 자체는 그 친구 벌써 군대 갔어요. 좋은 학교 가고. 그런데 고등학교도 합격하고. 근데 막 가가지고 중간 이하 막 중간 정도 하는데 본인은요, 선생님 너 원래 인생 이런 거 아니에요? 나 원래 이럴 줄 알았어요. 뭐 이렇도 말도 막 하면서 난 내가 좋아하는 특목고가 원하는 맞아요. 네네 맞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기자재로 충분히 이렇게 기자재 하고 뭐 실험하는 거 좋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좋고 누군가가 너무너무 잘한다면 아니 참 너무 잘한다 막 진심을 다해서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 50등? 70등? 맨날 뭐 원래 뭐 100등 했는데 50등이면 잘한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최고의 학교 서울대 카이스트 아니라도 나는 유니스트 매우 너무 좋은 학교잖아요. 다른 친구들보다 난 정말 최고의 학교를 가는 건 의미 없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하고 좋은 친구들하고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즐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예뻐요. 또는 뭐 재수를 했을 때 그런 친구들은 그 친구가 재수할 수도 있죠. 만약에 재수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친구들 반응이 그렇죠. 또 재수도 괜찮다. 그런 네네네 맞아요. 근데 내 인생에 정말 재수는 없다. 난 너무 힘들다 이런 친구들은 그냥 특목 아닌 일반 학교를 가는 게 사실은 좋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특목을 가게 되면 과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한 70% 정도가 재수를 해요. 그러니까 과고 다닌 학생 중에서 과고는 이제 조절돼 있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수시로 과고는 수능하고 무관하게 들어가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제외하고요. 나머지 학교들 있잖아요. 이제 특목고들이 나머지 특목고 중에서 대부분 30% 정도의 아이들 말고는 70% 정도의 아이들이 재수를 해요. 이거는 뭐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못해서 재수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모두에 상위 20, 30%, 20% 안에 들을 친구, 특목고에 가서 성적을 물어보셨을 때 그 친구들은 안 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들은 잘하니까 정시로도 잘하겠죠? 그런데 수시로도 우수한 친구들이니까 대학에서 수시 전형으로 싹 뽑아 가거든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70% 친구들은. 그럼 자기는 지금 수시로 가려고 하니까 원하는 학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로 가게 되겠죠. 정시로 재수를 각오하고 정시로 가요. 진짜 본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목을 가려고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중3한테 정말 저는 돌맞을 얘기를 먼저 물어봐요. 아까 학교 특징을 물어보셨을 때 본인 학생의 특징 알아보셨나요? 똑같이 재수는 각오하셨나요? 라는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고3 입시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재수를 할 마인드가 되어 있냐. 재수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원하는 학교를 간다면. 근데 그런데 각오되어 있다. 재수를 각오해서라도 나는 이 학교 이상은 가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특목을 가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정시로 가도 되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역 특목고에서 수시로 못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예를 들어 4등급 정도 했다. 그러면 원하는 학교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시로 간다 그러면 수능이라는 것은 재수생한테 불리한 제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패턴 연습이니까요. 한 번도 했던 친구들이 뭐 학점 필요 없고요, 독서 필요 없고요, 창체 필요 없고요. 딱 앉아서 감옥에 앉아서 공부만 하거든요. 수능 연습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현역으로서 재수를 했을 때 자기처럼 무시무시한 특목고 출신의 재수생이 되는 거. 재수생과 이 아이들이 현역으로 같이 수능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정시까지 왔는데 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못 가게 될 확률이 있죠. 한 반반 정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재수를. 그러니까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좋은 학교를 가려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근성이 있는 친구들이 가면
좋은 친구, 좋은 학교. 그렇네요. 저도 사실 이렇게 그 원장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어떤 성향의 학생들이 특목고에 어울리는지 일반고에 어울리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좀 기준이 좀 세워질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또 다행이다. 먼저 말씀해주신 뭐 네. 특목고의 특징들도 제가 조금 많이 좀 배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네. 그 혹시 그 어머님들께서도 방금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또 정보들도 얻을 수 있었고 명확한 또 기준도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원장님께서 그 네. 뭐 정리해서 네. 어머님들께 혹시 아, 해주고 네네네. 싶은 말씀 혹시 네. 있으실까요? 우리 방송의 이름이 나는 누구? 나는 누구? 나누고 TV. 그러니까 저는 많은 말을 했잖아요. 들으면서 막 가슴을 치는 부모님도 계실 거고, 될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런 거가 걱정이 돼요. 많은 교육 어떤 자료들이 너무 정보의 홍수 속에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어디를, 하버드를 보냈다, 서울대를 보냈다, 나는 어떤 컨설팅을 해서 얼마만큼의 뭐뭐를 해봤다라는 그 기준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래요. 저는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어머니들이 이게 어깨 견장, 군인들 왜 그 계급 견장 어깨 달잖아요. 네네네. 뭐 1, 2, 3. 그렇죠. 이렇게 자기의 뭔가 네, 나타내주고 별 자랑스럽고. 근데 어머니들은 뭐 초등학교 때는 안 그렇다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자녀의 성적이 본인의 계급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뭔가 잘하는 아이 어머니 앞에서 왠지 기가 죽고 친인척들 만나도 그렇고. 네네네네. 인생이 사실은 특목이 간다. 저희들이 지금 대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죠. 얘기한 거고요. 네. 대학 이야기 말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너무 좋아하는 학생들은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오늘 이 영상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만 항상 중심은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죠? 내 성향과 내 상황과 그리고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아까 제가 제일 첫 번째 물어보셨을 때 본인 학생의 특징은 알고 계시나요? 얼마나 알고 계시냐고 물었듯이 이 출발을요. 아까 똑같아요. 분위기 좋은 학교에 가면 빡센 데 가면 그 시너지로 잘할 것 같아요. 외부에서 동기를 찾으려고 했잖아요. 이것도 출발을 바깥에서부터 하셔서 그래요. 물론 입시는요. 그러니까 입시는 움직이는 생명체예요. 알 수가 큰 어떤 룰은 있어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답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은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고등학교가 어디가 좋을까 말고 내가 뭘 좋아하지? 그럼 내가 이거를 좋아하네? 그럼 내가 평생 이걸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해야 성공하잖아요. 그죠? 쉽게 성공할 수 있고 그 성공도 행복이 유지될 수 있고 그죠? 자, 그러면 그 전공하려고 하는 그거를 전공하려고 하면 어떤 학과를 가야 될까?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너무너무 하고 살고 싶어. 그러면 어떤 학과를 가야 되지? 그럼 학과가 나오겠죠?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찾는데. 네. 그럼 그 학과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대학이 제일 잘 가르치지? 심지어 어떤 남학생은 자기는 뇌과학을 전공하고 싶은데 자기가 너무 존경하는 그 교수님의 논문을 읽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책도 봤는데 이화여대에 계신 거야. 이화여대에 갈 수가 없잖아. 막 이러면서 우리가 아쉽네요. 웃었던 네네네. 이야기가 있었는데 해외대학에 있었어요. 해외대학 전문가시죠. 네네. 해외대학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전공하려고 하는 이과가 어느 우리나라 국내 대학을 생각하신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대학에서 가장 잘 가르치고 가장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가 보셔야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입시 요강을 보세요. 그래서 그 입시 요강을 봐서 와, 이 학교는 특목이 유리하겠구나. 이 학교는 일반 학교가 훨씬 유리하겠구나. 그렇죠. 일반 학교 중에서도 내신을 좀 받기 좋은 학교에 가서 이거 하는 게 유리하겠구나 라는 거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가는,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내가 뭘 하고 살 건가? 그러면 그걸 하려면 전공을 뭘 해야 되지? 그 전공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학교가 제일 잘 가르치고 좋지? 그럼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시 요강을 보고 어느 학교에 가는 게 유리할까?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입시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죠. 답은 나로부터. 그래서 우리 네. TV 이름이 나누고 TV입니다. 네. 나는.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또 다른 또 방식으로 접근해 보니까 조금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입시뿐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핵심은 뭐 나부터 시작된다. 사실 이 말도 되게 중요하고 또 좁게 말하면은 일반고인과 특목고인가 이것도 나 자신.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건 학생 자신으로부터 그럼요. 학생이 어떤 걸 원하는가에 대해서 시작된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이런 또 일반고 특목고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넓어졌던 오늘 아, 또 네, 일이었던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네, 다행입니다. 오늘 그 바쁘신데도 또 교육이라든지 강의로 굉장히 바쁘신데도 이렇게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